자,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부동산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피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드릴 텐데요.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피스 투자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인해 볼 만한 것들 어떤 내용들 좀 전해 주실까요? 네. 우선 오피스라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상업용에 관련된 부동산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상업용이라면 흔히들 많이 아실 수 있는 상가라든지 지금 분석해 볼 오피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이렇게 주택이 아닌 비주택의 부동산을 말하는데요. 이 상업용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때 제일 크게 보시는 부분이 이제 금액 그리고 그 현재 되어 있는 임차 상황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. 우선 금액 같은 부분에서는 현재 물건의 그 가치가 얼마일지 이 가치에 따라서 이 임대가 맞춰질 수도 있고 공실될 수도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이 오피스에 관련된 투자라고 하면 간혹 1년 이내에 임차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회사들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공실이 장기적인 공실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액과 더불어서 같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공실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오피스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크해야 될 요소입니다. 이 건물 가치와 시장 상황의 관계에 따라서 이 오피스 투자 체크리스트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. 시장 상황이라 하면은 대출 금리, 즉 LTV나 DTI 또 RTI까지의 임차 관계에 따른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건물 가치라고 하면 이 현재 보시고 계시는 물건의 금액 그리고 맞춰져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변동성이 가장 큰 부분은 대출 부분인데요. 현재 이제 PF 부실 그리고 전세 사기 등의 여러 문제가 금융권에 터지면서 대출 자체의 심사 강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예전에는 적용되기가 조금 완화되었던 부분이었던 RTI라는 임대 그 가격에 맞춰져 있는 대출 범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지금 현재 시점인데요. 그래서 현재는 금리도 높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조금 부족하셔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면 조금 적은 대출을 이용하셔서 리스크를 조금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오피스 투자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. 지금 현재 오피스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사로 보시다시피 공급이 많이 부족한 오피스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. 대신 상가는 혼조세다. 오피스만 부동산 투자 중에서 좀 선방하고 있다.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 회복 시기는 2024년 하반기 정도로 보나 현재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그나마 오피스에 대한 이제 임차 수요라든지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올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요. 다음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점으로 3, 4년 전부터 크게 각광받았던 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이제 금리 인상과 많은 공급 과잉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이 공급이 되어진 게 이제 준공이 거의 다가와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. 일반적인 오피스 성격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점 때문에 같은 물량이 공급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입주 기업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. 현재 크게 대량으로 공급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오피스의 투자에 관련해서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피스 대체 상품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었던 지식산업센터에 조금 위험한 그 리스크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오피스 투자하실 때 가장 유의할 점을 크게 말씀드리면 시장 환경과 입지 조건, 지역 환경과 건물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시장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입지 조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지 조건이라 하면은 어떤 부동산이든 다 이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인데요. 그 지역 안에서도 역세권을 많이 수도권에서 따지는 부분이죠. 그 입지 조건에 해당되는 4가지를 살펴보면
교통의 접근성, 그리고 인프라, 인근 기업의 현황, 그리고 지역 성장의 가능성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네 가지에 다 적합한 물건인지 투자를 하셨을 때도 차후에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요소를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, 이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교통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그 입점할 회사에 임직원들이 출근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입주하는 오피스의 특성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요소인데요. 다음 사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사례는 역삼역 인근 업무시설의 시세이고요. 옆에 두 번째 사례는 판교역 인근의 업무시설 사례를 좀 보려고 합니다.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당 시세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심지어 이제 준공 연도상 건물이 오래된 물건이더라도 기간이 지나도 이 역의 접근성, 초역세권인지에 따라서 더 임대가가 많이 올라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물건의 그 컨디션의 지역 현황이나 이런 역과의 거리 차이가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으나 대부분의 오피스의 건물은 이 초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역세권에 따라서 신축이지만 역과의 거리가 멀어서 초반에 이미 임대가의 상승을 좀 가늠해보기 어려운 물건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켜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좋은 입지의 조건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띠게 되고, 이게 더불어서 안정적인 임차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부합하게 합니다. 오피스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안정적인 임차, 낮은 공실률을 꼭 체크를 하시면 보다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, 이 오피스에 투자하실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 교통에 대한 조건, 역세권인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피스 투자 관련해서 최근의 동향 그리고 유의할 점, 특히나 입지 여건에 관련해서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.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.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서울전화 2128-3824번, 서울전화 2128-382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